2022년 12월 26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제2기 생생경매 32강입니다. 31강에 이어가지고요. 역시 임차인의 지위 분석이니까 이제 소위 1차 경매 사건, 2차 경매 사건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마마카꿍님 자꾸 이렇게 한테 아메리카노를 사 드시라고 그러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마카꿍님. 일단 곽충건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장원숙님, 에리카님, 구공쌤, 부동산TV님, 라텔님, 맹자월님, 빠비용님, 류병직님, 허태구님, 별이대박님, 강성학님, 박황용님, 박헌성님, 이정아님, 마마카콩님, 홍대희님, 조창선님, 아리수님, 룰루랄라님, 스카이캐슬님, 나나나님, 또 누구신가요? 임상훈님, 네, 감사합니다. 이명남님, 시화호님, 에어버스 러브님 들으셨네요. 아이고, 우리 또 최선영님 항상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리호네님.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부부익선님, 이성희님, 또 누구 에리카님 아까 인사드렸지요.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님,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채팅창을 안 보고 막 바로 방송 진행할게요. 오늘 제가 보니까 사실은 자료 준비한 게 좀 있는데요. 이걸 좀 빨리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또 오늘 2022년도 이제 라이브 방송 막방이 28일이잖아요, 모레. 그래서 만약에 오늘로서 정리가 된다면요, 오늘로서 이제 2022년도, 경매 라이브 방송을 이제 막방으로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우리가 1차, 2차 경매 사건 그 이후는요, 우리 이미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2편 실전편에서 전세권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아마 2023년도 해가지고 1월 첫째 주는 좀 쉬고요. 1월 둘째 주부터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12월 28일자 방송을 휴강하게 된다면요, 저희 카페하고 또는 우리 저 채널에 커뮤니티방에다가 휴강 공지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진행합니다. 임차인의 지위에 대한 분석인데,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거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리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먼저 경매정보지를 본다. 경매정보지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뭘 본다 하더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뭐를 원인으로서 매각하면은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매각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랬을 적에 두 번째, 만약에 소유자 갑이라고 그러면요, 그럼 이 사람이 매각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자. 그죠? 네. 제가 또 지난 31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임차인이 없어. 그럼 여기서 땡 끝나버려요. 근데, 아이고, 임차인이 있네? 있을 적에 이제 3단계로 딱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죠?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 편에서 우리 A를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로 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이죠.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그 여부하고, 또 이 사람이 제출했다가 나는 배당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당 신청을 철회 신청하였는지, 이런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보자. 그래서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때는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봐가지고요, 이제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전세 보증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갑 이 사람이 이 물건을 뭐 한 돈 1천만 원 낙찰받는다 말이지. 지금부터 그렇게 낙찰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근데, 자,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A한테, A는 갑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 1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럼 갑이 A라는 사람 만약에 경매비용을 신경 안 쓰더라도 일단 1천만 원 다 받아간다면요, 나머지 4천만 원은 A는 미배당이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면 갑은 A한테 4천만 원을 지급을 하면 끝나버려요. 2차 사건 나오고 자식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안 줬어. 안 주니까 어떻게 한다들 A가 임차인 본인이 경매 신청하든지, 아니면 또 갑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또 막 작업을 해요. 아주 그냥 제가 이게 지금 오늘도 제가 물건 하나 검색하다 보니까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서울 서부지방법원 경매 사건인데 그 경매 진행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오늘 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만약에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사건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한 10건 이상 돼요. 그런데 이게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로서 강좌를 끝내버리려고 그러는데 2022년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조금 미진한 점이 있다 그러면요, 28일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배당 요구하였다, 그런데 자기 전세금 다 못 받았다, 그럼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갑이 A한테 주면 되는데 안 줬다, 안 줬을 경우 이게 또다시 경매 나온다. 이게 2차 사건, 그죠? 2차 사건 후행 경매 사건이다. 자, 또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A 입장에서는 정말로 뚜껑 열릴 거 아닙니까? 저 인간이 말이지, 나의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중에서 내가 1천만 원 배당 받았는데 나머지 4천만 원 미배당이래 말이지. 그럼 A 갑이 사람이 나한테 말이지 4천만 원 주면 내가 조용히 나갈 건데 말이지. 저 인간이 나한테 4천만 원 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게 또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거야. 또다시 경매 진행된다 보니까 A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서도 막 이해관계인들한테 막 송달이 봐요. 이 물건이 경매 진행 중이니까 언제까지 배당 요구해라. 그러면 또다시 경매가 진행 중이니까 A가 아이고 또다시 법원에다 배당 신청해요. 2차 경매 사건에 있어서 또다시 법원에다가 배당 신청을 하는다. 이 배당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받아주는데 이것은 배당 신청 효력이 없다니까요. 왜 배당 신청이 효력이 없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을 씌우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거 보여드리는데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것도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개략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임차인의 강제 경매 신청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요, 임차인들이 아마 이제 내년 2, 4분기 점, 2, 4분기, 3, 4분기 점 해가지고요, 임차인들이 강제경매 신청 많이 할걸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물건 가운데서도 보면요, 임차인이 현재 임차권 넘게 해가지고 씩씩거리 그 물건 많아요. 자양동 이 동네. 그래서 자양동에 빌라 경매 나오거든. 여러분들 자양동 오지 마세요. 제가 다 먹을 테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먹는 게 아니지. 어떻게 먹어. 자, 어쨌든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했다. 그럼 그것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왜? 그러니까 네가 왜 강제경매 신청했니? 나 배당 받으려고. 그죠? 네가 왜 경매 신청했냐? 이거 나 배당 받으려고 내 전세금. 그러니까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보니까 2013 다 이거래요. 27,831호 대법원의 판사님들이 이렇게 교통정리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왜 그러냐 얘기에 대해서 이유는 묻지 마세요. 저는 판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임차인의 또 이게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이것도 아마 제가 31강 말미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뭐다?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다. 왜냐? 네가 배당 요구 신청 왜 했냐? 나 징그러워 죽겠어. 제가 지난 31강 말미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주택이 경매가 된다 그러면 임차인 상당히 번거로워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죠. 집행관 왔다 갔다 하죠. 또 경매랍시고 말이죠. 경매학원에서 말이죠. 우해가 되었으면 말이죠. 이거 너다면서 우가 초인종 눌러가지고 안에 좀 봅시다. 이래 사지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이러다 보니까 네가 왜 배당 요구했냐? 나 받고 나갈 거야. 뭘 받아? 그러니까 나의 보증금. 보증금 받겠다는 게 뭡니까? 계약 해지 의사표시란 말이죠. 여기에 덧붙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31강입니다. 이제 우리 일반 임대차 같은 경우에 계약기간이 이때 시작해가지고 계약기간이 이때 끝난다 이거죠. 끝난다 했을 적에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 사정으로 자기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럼 집주인한테 저기요, 제가 다른 데 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 좀 돌려주시면 안 되실까요? 그럼 집주인이 띡 째려보면서 이 사람아, 네 사정이지. 언제 임대차 계약 끝나? 이때잖아. 이때 내 보증금 돌려줄게. 하면 임차인이 잭소리 못해요. 이때 이 임차는요, 임차권 넘기는 못합니다. 원래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야 됩니다. 계약기간이 땡 만료가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차권 등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기간 중일 때 임차권 등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집주인이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저기요, 제가요 다른 데 이사 가야 돼, 주민등록 옮겨야 되니까 임차권 등기 하는데 좀 동의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주인이라면 이거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임차인 사정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해줍니다. 이게 일반 임대차란 말이죠.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때인데 이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이고 이 집이 채권자가 확 경매 집어넣어버렸네. 이래야 설정이 맞아요. 경매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계약기간 중이잖아요. 계약기간 중이니까 임차인은요
두 가지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권리를. 첫 번째는 뭐가 봐가지고,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이 이때인데, 나는 이때 계약기간 끝나거든. 나 이때까지 살 거야. 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누구다 오로지 대항력 있는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없는 게 말이지. 그 건방지게 말이지. 나는 계약기간 만료할 때까지 살 거야. 웃기는 소리로 앉아있는데 지가 낙찰자는 대항하지 못하는데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은요, 무조건 일어나 저러나 죽어나 깨서 하나 말이지. 일단 계약기간 중일지라도 경매 진행됐다 하면 법원에다가 또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봐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 나 이때까지 살 거야. 그럼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나 나갈 거야. 계약기간 중인데. 왜 나가? 그러니까. 보증금 받는 거야? 알아서 계약 해지여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임차인은요, 이렇듯이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이게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경매 진행 중일 때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여서 표시입니다. 딱 한 번만 써먹을 수 있어요. 두 번 다시 못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은 자 보십시오. 배당 요구했다는 것은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죠. 계약 해지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 자기는 나는 더 이상 임차인으로서의 임차인이죠. 임차인의 지위를 내가 부인한다. 나 임차인의 지위 필요 없어. 보증금 받고 나갈 거야 내가. 맞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임차인이 아니야. 그럼 임차인이 아니면 뭡니까? 임차인이 아니면 뭐죠? 이 사람은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배당 요구하는 그 순간부터 이해관계인이 안 된다는 거. 단지 자기는 배당 받고 나가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다 못 받았어요. 보증금을 다 못 받았을 땐 그때는 뭐다. 임차인의 지위로서 그 임차 목적물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 자녀 전세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받을 때까지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다가 좀 그냥 나가면 되는 거야. 임차인의 지위로서 그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요량으로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점유될 때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약 해지 어서 보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임차인의 지위가 아니야. 임차인이 아니면 뭐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그럼 너는 말 그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이 사람은요 그냥 골목길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골목길에 지나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저 집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 나 해서 또 법원에다가 배당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골목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물건에 배당 신청하는데 배당할 수 있습니까? 배당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걸 하나 기억해 주시고 또 세 번째 보니까 이게 나와 있네요. 자, 선행 사건의 대항력, 이거 항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우리 묻지도 따지지도 마 신경 써들 마라. 걔는 나와 관계없어. 관계없기 때문에 지가 다 받아가는, 물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데 자기 보증금액을 전액 못 받아갔을 경우는 나중에 낙찰자 입장에서 명도할증이 조금 까칠스러워요. 맞아. 뭐 프로판 가스통에다 막 불 붙여가 막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임차인도 간혹가다 있어요. 봐가지고 입에 부엌할 물건 나오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이게 겁주는 게 아니고 옛날 실제 그런 게 있어요. 입에 부엌할 물건 오는 게 아니고 손에 부엌할 들고 나오더라고. 부엌할 들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36회 도망가야지. 뭐 내가 막 해서 격수를 배웠다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봐가지고 한 방 맞으면 가. 그래서 대항력 있는, 그래서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우리가 선호하자.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럼 봐가지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둘러치나 매저라 자기 전세 보증금 전액다 회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문제가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해서 실강일이 벌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였다면 이렇게 나왔어요. 배당 신청했네. 요거도 2번입니다. 배당 신청했네. 배당 요거죠. 배당 신청했습니다. 계약 해지가 표시입니다. 배당 신청하였다면 자 보십시오. 이게 우리 이해 잘했어요. 우선 변제권이 상실된대요. 이 우선 변제권이 상실된다는 건 뭐죠? 우선 변제권이 상실된다는 건 우선 변제라는 건 뭡니까? 변제, 배당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자기가 배당만 받는 거야. 배당 받고 일단 끝나.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상실된다는 것은 그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물건이 또다시 나중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 저요라는 그런 권리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우선 변제권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임차인이 아니요. 그럼 이해관계인 아니요. 이해관계인도 아닌데 말이지.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시면요. 골목길 지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라니까. 골목길 지나가는 사람 말이지. 이해관계 아닌데, 저 집에 경매 진행 중인데, 나 심심한데, 돈도 없는데 법원에다 배당 요구 해볼까? 그럼 그 받아들이십니까? 안 받아들이십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상실돼가지고 후행이죠. 후행 사건에서 배당받지 왜 우선 변제권이 상실된다니까 이해관계는 아니니까 배당 요구 못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 못하니까, 따라서 이게
2차 사건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게 왜냐면요, 이게 우리가 보십시오.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게 되면요,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그런 법조문이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주택 양수인은 누구다? 낙찰자거든요. 예. 임대인은 누구다? 경매부동산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낙찰자는 경매주택의 소유자의 어떤 그 지위, 그 지위 안에 그 지위에는 권리와 의무, 그 중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반환 의무, 반환 채무는 누가? 주택 양수인이, 즉, 낙찰자가 끌어안는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인수한다는 겁니다. 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후행사건의 낙찰자에게 보증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또 대법원의 판결 여기 지금 화면에 대법원제 사건번호 제가 딱 적어놨거든요. 요 세 개가 보면 다 연결이 됩니다. 강제금 신청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 거예요. 배당 요구했어. 그것은 뭐 계약해지요. 그럼 네가 배당 요구했어. 그럼 계약해지지. 계약해지 같으면 더 이상 더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지.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면 니는 이해관계는 아니지. 이해관계는 아니면 있잖아. 너 1차 사건 땡 끝나고 나면 2차 사건, 또 3차 사건 막 넘어가더라도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이해관계는 아니니까 배당 절차 참여 못하는 거야. 배당 절차 참여 못한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가 배당이거든. 배당. 우선 변제권이 상실됐다는 것은 배당 절차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상실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죠. 우선 변제니까 내가 배당받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다음 2차 사건에서도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그러냐? 이게 요겁니다.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이거 지난 시간에 누가 저한테 이 사건 번호를 제보해 주셨죠? 아, 근데 제가 깜빡 잊어먹었어요. 서산 사건인데, 요것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는 있었는데, 어디까지만 제가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저는 요거 서산, 이 사건까지 알고 있어요. 요 사건에 보면, 아이고, 이 낙찰자 낭패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예. 요거 좀 보십시오. 이 전체 다 펼쳐놓고 보여드릴게요. 보면은요, 이 서산 사건은요, 참, 이게 머리 아파요. 이런 거 돈 안 되는데. 예. 근데,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돈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열 받아서 막 이야기하냐, 이거지.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이런 분, 5천만원, 요거, 경매 사건에 있어서 낙찰을 받았는데, 낭패를, 컴마가 이렇게 심표해야 되는데, 이게, 낭패로 보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사건에선 이건 입찰 들어가는데 좀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 뭡니까? 참새 짹짹 하는 식으로 무조건 뭐 달달달 외우면 다 끝납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외워서 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법원 경매는요.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한번 딱 이해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안 잊어먹어요. 노만 걸리기 전까지는 안 잊어먹는다니까. 그죠? 그럼 나이 70, 80대도 말이지. 볼펜 잡을 힘만 있고 두 다리에 힘만 있어 봐봐요. 집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경매 받아 부동산 시장 휘짓고 돌아다니시면서 1년 한 1억씩 벌어 봐봐요. 그럼 나이 드셔가지고 자식들이 여러분들 홀대 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홀대 안 합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 이 사건 이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A라는 분이 전입 신고를 하셨어요. 2005년도 3월 달에. 그 2005년 5월 달에 B라는 이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A분이 말이지, 확정일자를, 저당권 설정 이후 6월 달에, 2005년 6월 달에 확정일자를 떡하니 빨아버리셨네요. 이 사건에 아마도 그 B 저당권자의 청구 채권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일단 이것도 경매 정보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B가 이제 이미 경매죠. B 사람이 담보권 실행해서 경매 신청했잖아요. 이게 1차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2007 타경에 14,495번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경매가 진행 중이니까 A 사람이 법원에다가 배당 신청했잖아요. 자기 전세금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저당권이 상당히 과다한 바람에, 확정일자를 이 양반이 빨리 받았으면 그나마 낙찰 금액, 이게 또, 5천만 원인데 낙찰 금액이 1,000만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이 양반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 사람 돈 안 줄 요량이에요. 안 주고 그냥 또다시 경매를 날리기 위해서 이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경매 결과 이분은 배당 신청했는데 이런 등기는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B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경매 신청하니까 여기 이제 우리 경매 정보지를 딱 보잖아요. 경매 정보지를
보면 어떻게 A가 배당 신청했잖아요. 그죠? 배당 신청을 하였다더라. 배당 신청했구나. 배당 신청하였는데 보니까 C라는 사람은 엄청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더라. 여기까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물건이에요. 일반적인 물건이에요. 여기 1차니까. 1차는 어떻게 보면은 1차 사건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 물건을 2차 사건으로 넘기는 사람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어리바리한 경매인들 등을 치기 위한 어떤 1차 사건의 낙찰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리바리인지 하여튼 어리바리로 말일 것 같아요. 어리바리한 그런 투자자가 되지 마시라는 거. 그럼 당연히 어리바리한 투자자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C라는 분이 낙찰받고 자기 앞으로 이제 4월 달에 낙찰받아가 5월 15일 날 소유권이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같은 날짜자 따닥 해가지고 D가 저당권을 설정해서 패턴이 똑같아. D가 1,300만 원 채권 최고액을 해서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2009년 6월 달에 보니까 또 D가 말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3,510만 원 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요거 두 개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4,8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물건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0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4,81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을 하였다 하더라고요. 또 보니 이게 저는 이 사건 등기부등본 보니까 제가 알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 말씀 내가 드리고 지나갈게요. 제가 1차 사건, 2차 사건에 대해서 왜 관심을 많이 가졌냐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 좀 더 됐죠. 2009년, 2010년도쯤 해가지고, 저 당시 제가 다음에서 이제 건강한 부자 클럽이라는 카페를 운영을 할 당시에, 그 당시에 아마 번개 모임을 할 적에 어떤, 몇 분 오셔가지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저런, 내가 지금 방송하는 이 자리가 조그마한 그 스타디 룸이에요. 한 10명 정도 같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칠판도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한 두어 시간 정도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호포집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하는 그런 와중에 보니까 이분 한 분이 저한테 명함을 주시더라고. 명함 딱 보니까 이거 명함상에 이분 대표이사시더라고요. 대표이사한테 보니까 이 업체 이름이 상당히 제 눈에 들어와요. 그 업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1차 사건에서 2차 사건을 만드는 전문적으로 그 당시엔 지금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1차 사건을 각색을 해서 2차 사건으로 넘겨버리는 저는 이제 그분을 통해 가지고 아마 지금 생생경매 교재하고요. 또 실전 엑스파일 책에 보면은 하면 다 합니다. 이런 그 파트에 보면은 그분 회사와 관련된 그 자료가 아마 상당히 경매 사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요. D와 E는 같은 사람으로 같은 아마 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럼 또 보십시오. 4,800이라 3,600이잖아요. 그럼 그건 얼마입니까? 봐가지고. 그냥 8천만 원 넘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일단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D 저당권자가 딱 움직였습니다. D 저당권자 경매 신청했어요. 자, 보십시오. 자, D가 이제 경매 신청했잖아요. 요게 2차 사건. 이때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D가 경매 신청해버렸어. D 저당권자가 말이야, 1,500만 원하고 3,000 얼마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D가 경매 신청했는데 요게 사건 번호 요겁니다. 요거 되다 보니까, 여기서 A 임차인이 말이지, 오이씨 해가지고, 이 1차 사건에서 낙찰 받았었던 분이, 이 양반한테 아마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았던 모양입니다. 왜냐면 확정일자가 나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오이씨 해서 5천만 원 내놔라, 그지? 5천만 원 내놔라가 또 법원에도 배당 요구를 해서 근데 F라는 분이 8,700만 원을 써버리셨어요. 어머야. 8,700만 원 쓰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넘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보니까 일반 개인이 아니고 금융기관이더라고요. 9,100만 원 저당권을 설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돈 빌려주는 게 업체에서는 이게 도대체 이런 스토리 내막을 알고 돈을 빌려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8,700만 원에 낙찰 받았어. 저는 이 물건 딱 낙찰 받은 보고 야, 이 양반 왜 이렇게 높게 낙찰 받았지? 왜냐면요. 이 5천만 원은 낙찰자가 꼼짝없이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본인이 입찰한 금액 말고. 그러면요. 이 F라는 분 입장에서는요. 이 물건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1차 취득원가는 얼마나니까 이거 5천만 원 플러스해야 됩니다. 왜냐면 F는 뭐다? A 이 사람의 보증금액 5천만 원을 전액 다 인수해야 되니까. 왜냐면 F는
주택 양수인이 지위를 가진다고요. 그러면 1차 사건에 있어서 낙찰자, 1차 사건에 있어서 낙찰자가 일종의 임대인이고 주택 양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원칙은 이 사람이 1차 사건의 낙찰자가 A한테 5천만 원 줘야 되는데 안 줬어. 안 주고 또다시 경매를 날리니까 이제 F가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F는 뭐다? 1차 사건의 낙찰자의 지위를 승계해버린단 말이죠. 승계하니까 요 사람이 A한테 5천만 원 줘야 될 것을 요 F가 5천만 원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1억 3,700만 원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또 이게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이분 입장에서 그냥 5천만 원 안 주고 그냥 날렸던 모양입니다. 안 주고 얘가 얼마 보니까 이게 3차로 해가지고 이 지저당권자가 또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지저당권자 또 경매 신청했는데 이게 처음 들으신 분도 좀 헷갈리실 겁니다. 이거. 근데 헷갈리더라도 우리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돈 버시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분경매, 예를 들어 지분경매 같은 경우도 제가 일기 라이브 방송에서 뭐 자꾸 역경매 말씀드리니까 역경매에 자꾸 관심 가시는데 가등기 설정하고 저는 그거를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경매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먼저 봐가지고 어떻게 역경매를 당하지 않는 물건을 고르자. 그러면 반대로 역경매 되는 물건은 어떤 거냐? 요런 유형이다. 요런 유형 같은 경우 저쪽 상대방에서 어떻게 자기네들 장난 쳐버리면요. 지분 낙찰 받은 사람은 낭패를 보기 때문에 따라서 역경매 대상이 아니 되는 그런 물건을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고르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사건은 괜찮아. 2차로 살포시 넘어왔을 적에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F가 이제 입찰 준비를 했잖아요.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F가 이제 입찰을 준비하셨는데 여기 보시니까 1차 사건에서 낙찰자는 C죠. C는 뭐를 원인으로 해서 이 부동산을 낙찰받았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죠. 그죠? 소유권 취득 원인이 뭡니까? 매각이잖아요. 매각. 임의경매니까.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매각이거든요. 매각으로 인해서 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 어머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사람한테, C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나? 어머요. 있었네. 2단계잖아요. 그죠? 야, 그럼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나? 어머요. 배당 요구했나? 끝나버렸어. 근데 이게 또다시 나온다, 2차 사건 나온다 그러면요. 배당 요구했어. 근데 5천만 원인데 이 사람이 1차 사건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C라는 사람이 뭐 엄청 많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고 또 A 이분이 확정일자 이때가 아니고 지가 전입과 확정일자 같이 먼저 받았다면은 A는 배당 다 받아간다면요. 그때 큰 문제가 없어요. 다 받아갔으니까. 그런데 확정일자도 나중에 받고 또 나아가서 B 저당권자의 채권이 상당히 과다한 상태에서 A는 이런 땡기 한 푼도 배당 못 받은 상태에서 C 이분은 1차 사건의 경매 이 낙찰자 소유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뭐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했노? 경매 어머요. 그럼 2단계로 넘어가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나? 아이고야 있었네. 야 그럼 얘가 배당 요구했나? 요거 이제 매각이 돼 1단계 요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2단계 야 그럼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나? 어머요 배당 요구했네. 이야 요게 또다시 나중에 경매로 딸깍 넘어온다면 그때 자칫 잘못하면 말이지 A가 5천만 원인데 만약 배당 금액 이런 땡이 한 푼도 못 받았다 들어가면 나머지 전액 5천만 원 전액은 낙찰자가 돼 완전히 덤탱이 써버린단 말이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요거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잡으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소위 어떻게 보면 순진한 경매인들의 등을 치고자 하는 그런 악덕 경매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퐁당 안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알면은 근데 모르면요. 헬릴레, 7릴레, 8릴레 붕덩붕덩 빠지는 거야. 빠지면서 말이지. 돈 좀 벌어보려고 하다가 돈 까먹고 맨날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혼나고 말이지. 그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봐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 똑바로. 그러니까 이게 F 이 사람이 보니까 8,700이다. 그럼 뭐 전낙찰자 C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5천만 원을 전액 다 부담하는 거야. 5천만 원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1억 3,700만 원이에요. 근데 지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3차로 했는데 보니까 A가 또다시 배당 신청했다. 엄마야, 얼마나 이 양반 열받아서 온 거지? 씩씩거렸을 거 아니에요. 응? 이 또다시 배당 신청해야 돼. 법원에서 받아는 주는데 배당 효력은, 배당 신청, 배당 요구 효력은 없어요. 그럼 H라는 사람이 낙찰받았거든요. 얼마? 5,600이 낙찰받았는데 5,605만 원인데 5,600만 원 잡고 5천만 원 인수한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1억 6백이 됩니다. 1억 6백인데 아마 요 당시에는 제가 또 요 사건 이거 호소해가지고요. 2014년 이후로 해가지고 혹시 또 이게 또 경매가 나왔는가 해가지고
경매 정보지에서 쭉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이후는 경매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보니까 H2부는요, 본인이 5,600만 원에 낙찰 받고, 그러고 나서 5천만 원을 누구한테, A한테 주고, 그냥 조용히 이제 사건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5천만 원 지급 안 했다더라 그러면 임차인 A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A는 뭐다? H를 상대로 해서, 당신은 말이죠. 주택양수인이에요. 주택양수인 같은 뭐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지. 임대인의 지위 중에서 임대인의 의무 뭡니까? 나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네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네가 왜 부담 안 하나 따라서 너의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 안 하니까 채무 불이행이죠.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A는 뭐다? H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가지고 H 명의의 이 부동산에 대해서 빡 강제임대 신청을 하면은 또 이제 경매 시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이 물건이 경매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것으로 미뤄봐가지고 그냥 뭐 H2분하고 이제, 무마되어 있지 않느냐. 문제는 뭐냐. F2분입니다, 이분. 8,7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우리가요, 8,700만 원 낙찰을 받고 등기 비용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또 법원 왔다 갔다 하다 짜장면하고 소주 한 잔 먹고 하다 보면 한, 전체적으로 한 9,500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죠. 자기 일단 투자금이. 근데 보니까 이게 저당권 설정금액이 9,100만 원이라면 이게 저당권자는 9,100만 원 전액 다 배당을, 대출을 안 해줬을 겁니다. 그죠? 한 8천만 원 정도 대출해줬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 8천만 원 대출해줬다면 나머지 1,500만 원 이 사람은요. 1,500만 원 깨먹는 거예요. 봐가지고. 네. 뭐, 다 이거 그렇죠. 뭐, 경매 투자는 경매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뭐, 단돈 뭐 1,500만 원 깨먹는 거가 뭐 이렇게 또 쪼잔하게 따지냐? 그러면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 1,500만 원 까먹을 수도 있지. 그러면 뭐 저 할 말 없죠. 뭐.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단돈 1원짜리 한 장도 용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마이너스 나면 안 되잖아요. 왜 마이너스 납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났다는 건 지 어떤 실력이 모자라가 마이너스 난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우동사리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죠? 우동사리밖에 안 들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나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우동사리 이야기 아마 들으시는 분들 기분 언짢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언짢아하실 필요는 없어요. 공부하시면 돼요. 간단해. 공부한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뭡니까? 사시 공부하는 것처럼 말이야. 아예 필요 없어요. 와가지고. 이 유튜브 제 채널이나 또 다른 뭐 채널에도 또 뭡니까 좀 괜찮은 채널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거 들어가셔가지고 무료니까 그냥 여러분들 성의만 있으시다면요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신물에 내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경매 실력을 키우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요 경매 정보지는 제가 화면을 정리하고 저희 32강 2부 방송에서 경매 정보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